지금 세계 기술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던진 수출 규제는 자충수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수입에 의존하던 세 가지 핵심 소재를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일본이 30년간 쌓은 독점 기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부터 기술 제국 일본이 무릎 꿇은 결정적 순간을 공개합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어디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함의 나라 스위스에서 온 화학소재 컨설턴트 다니엘 슈나이더입니다. 일본의 화학 대기업 쇼와덴코의 의뢰를 받아 도쿄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마천루 42층 쇼와덴코 본사의 전략회의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제국의 눈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에어컨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곳의 냉혹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타원형 테이블은 흑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표면이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어 천장의 조명이 완벽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냉정함이 서려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25년간 쌓아온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이 저도 모르게 등을 곧게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쿠로다 신지 본부장이 건네준 검은 가죽 파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의 모서리까지 정교하게 마감 처리된 것을 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짐작이 갔죠. 표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오퍼레이션 설라이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파일을 펼치자 정교하게 정리된 차트와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투명한 보호막이 씌워져 있었고 종이의 질감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이 문서에 담긴 정보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99.9999%,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색깔별로 구분되어 배치되어 있었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산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장 위치부터 생산 라인별 소재 소비량까지 마치 엑스레이로 들여다본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런 수준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다니엘 박사님,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에서 일본이 가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쿠로다의 질문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여유로움이 배어 있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불화수소 90%, 포토레지스트 93%, 불화폴리이미드 90%.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쿠로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고 그 순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해부도를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된 그 자료를 보며 저는 일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작전을 준비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각 공정별로 필요한 소재의 양과 대체재 확보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아무리 높아도 기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쿠로다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기술 격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 있었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 화학업계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5년간 화학 소재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볼 때 그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근무하며 접했던 유럽의 최첨단 화학 기술로도 일본의 극한 정제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웠으니까요. 하물며 한국이 어떻게 이 격차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화면에 투영된 그래프를 보니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 세 가지 소재를 개발하려면 최소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99.9% 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99.9999%라는 극한의 순도에 도달하려면 수십 년의 노하우 축적이 필수였습니다.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 단 0.0001%의 불순물이라도 웨이퍼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심장수술에서 외과 의사의 손끝 떨림 하나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한국이 이런 기술을 단시간에 개발한다는 것은 인턴이 하루아침에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쿠로다는 저에게 최종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저명한 컨설턴트인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작전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선고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지적 쾌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의 설계자가 된다는 지적 흥분 때문이었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빈 문서를 바라보며 저는 곧 쓰게 될 보고서가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가며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와 기술 동향 분석, 그리고 과거 사례 연구까지 동원해 한국의 기술 자립 불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죠.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때는 마치 수학 공식의 해답을 도출하는 것 같은 명쾌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3대 핵심 소재 기술 자립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이 한 줄의 결론을 타이핑하고 나자 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 넣은 듯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문장이 태평양 건너편 작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의 설산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어와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죠. 마치 곧 펼쳐질 냉혹한 현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오전 일본 정부의 발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CNN 뉴스를 지켜보고 있을 때 아나운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바로 그 세 가지 소재였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뉴스 자막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설계한 시계의 첫 번째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데이터로만 존재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증권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화면에 비친 한국 기업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저는 데이터가 현실로 구현되는 무서운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본 지 불과 3시간 후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발신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버렸죠. 미스터 슈나이더께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전의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직접 초청해서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지켜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황당함이 앞섰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을 리 없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저를 콕 집어서 초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고 그 사실을 한국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관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진짜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는 무모한 시도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25년간의 경험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분명 전자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린 민족주의적 열정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제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가 정확히 실현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사무실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취리히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발동했거든요. 제가 과연 틀릴 수 있는가? 25년간 쌓아온 제 판단력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 호기심이 발동했죠. 패배가 예정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제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99.9999% 순도의 불화수소 제조 기술,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포토레지스트 기술, 극한의 내열성이 필요한 불화폴리이미드 기술.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개발한다는 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과 같았습니다.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금속, 이온 하나라도 반도체 공정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죠. 한국이 이를 몇 달 안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육상, 단거리 선수를 이긴다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도전 정신은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만큼은 인정할 만했죠. 비록 결과는 뻔하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작성하며 저는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한 것은 분명 제 명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서였을 테죠. 그들이 실패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예측의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귀하들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자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비극의 결말을 관람하게 된 기분이었죠.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에서 펼쳐질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태양이 기체의 날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곧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패배의 역사일지라도 말입니다. 기내에서 제공된 신문을 펼쳐보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만나게 될 한국인들이 저의 모든 상식과 예측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 관객이 아니라 이 놀라운 드라마의 핵심 등장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은 제 예상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택시기사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도 별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없었죠.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산업단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상상해보려 했죠. 버스가 캠퍼스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들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연구동 앞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였는데도 건물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밤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피로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흥분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입니다. 18층 소재개발센터에 도착하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첨단 연구소에서 보던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대신 마치 전쟁터와 같은 혼돈의 현장이 저를 맞이했거든요. 복도 곳곳에 쌓여있는 실험 장비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화학 공식들,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 집중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성진 팀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수염을 깎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고 셔츠는 주름투성이었죠.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강한 악력과 눈빛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슈나이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첫마디에서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배어 있었죠. 이것이 한국인들의 특유의 허세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실 투어가 시작되자 더욱 혼란스러운 광경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불화수소 정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실험 장비 주변에 쌓인 실패작들의 샘플 용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런 실패율을 보고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연구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험실에서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었고 연구원들이 교대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행군이었죠. 한 젊은 연구원이 현미경 앞에서 웨이퍼 샘플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의 집중력이 거의 최면 상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소음이 나도 전혀 반응하지 않더군요. 마치 자신의 온 존재를 그 작은 샘플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윤성진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점진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마치 무작정 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생기가 넘쳤죠.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낙담하는 대신 오히려 더 큰 열정을 보이는 모습이 저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 실험실에서는 포토레지스트 개발팀이 밤새 작업한 결과물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들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는데 팀원들은 실망하기는커녕 더욱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알려주는 게 뭔지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명확해지고 있어요. 젊은 여성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명백한 실패 데이터를 보고도 희망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유럽에서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방향을 수정하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재검토했을 텐데 말입니다. 오후 늦게 불화폴리이미드 연구팀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실험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계획과 다른 결과였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실마리일 수도 있어요.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제가 아는 과학적 방법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결과를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 자세가 신기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루 종일 연구실을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와 정리한 제 소감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의지는 인정할 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기술적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감정에 기댄 비이성적인 접근으로는 냉혹한 현실의 벽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로 드러날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곧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다시 삼성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제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는 사실에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도 곳곳에 쌓인 실패한 실험 샘플들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거든요. 휴지통마다 구겨진 실험 보고서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연구원들의 표정도 일주일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윤성진 팀장과의 두 번째 면담에서 그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불화수소 정제 실험에서만 벌써 127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했죠. 포토레지스트 개발팀 역시 목표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들만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딪힌 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의 말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내심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냉혹한 현실이었거든요. 실제로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진 팀장이 저를 데이터 분석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연구 방식과도 달랐거든요.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은 젊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실패 데이터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차트로 표시되어 있었죠. 보통이라면 이런 실패 데이터들은 폐기하거나 참고용으로만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데이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실패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젊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제게는 생소했거든요. 유럽의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서는 성공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재현 가능한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127번의 불화수소 정제 실패 데이터를 분석해서 온도와 압력, 그리고 촉매 농도 사이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직관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128번째 실험 조건이 있습니다. AI가 이전 실패들을 학습해서 제안한 최적화된 파라미터예요.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조건들은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화학 공정 이론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특히 온도 구간 설정이 기존 일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단 몇 주 만에 데이터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질문에 윤성진 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실제 실험실로 안내했죠. 거기서는 AI가 제안한 조건으로 128번째 불화수소 정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험 장비에서 나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일정한 진동이 느껴졌죠. 연구원들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1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9.9995%. 여전히 일본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전 실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법의 산물이라는 점이었죠. 실험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직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지만 이 정도의 개선을 이런 짧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포토레지스트 개발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새로운 화학 조성비를 제안했고, 그 결과 해상도 측면에서 극적인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일본 제품에는 못 미쳤지만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화폴리이미드 연구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실험들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AI에게 분석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합성 경로를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일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화학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같은 길로 가면 영원히 2등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 선임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접근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만큼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거든요. 기존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봉해온 데이터와 경험 위주의 전통적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실패를 성공의 재료로 바꾸는 역발상,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고속 학습법. 특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수치의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데이터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이 속도라면 제가 예상했던 타임라인보다 훨씬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 중요한 변수를 놓쳤던 것은 아닐까? 한국인들의 열정과 의지를 단순한 감정적 동기로만 치부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방법론이라 해도 몇십 년의 기술, 격차를 몇 달 만에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데이터가 과연 한국인들의 새로운 방정식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제 예측이 정말 틀릴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었죠. 바로 이것이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2주가 더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삼성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자로 시작했던 제 역할이 어느새 이들의 도전에 깊숙이 관여하는 참여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성진 팀의 성과는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불화수소 순도는 99.9998%까지 올라왔고 포토레지스트의 해상도 역시 목표치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불화폴리이미드 팀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해낸 것이었죠. 이미 몇몇 지표에서는 일본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벽이 남아있었습니다. 99.9999%라는 극한의 순도, 그리고 대량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안정성. 이 두 가지 과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연구팀을 괴롭히고 있었죠. 연구원들의 표정에서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호텔 방에서 하루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이들의 도전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죠. 아직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죠. 평소라면 업무 관련 연락이나 스위스 본사에서 오는 보고 요청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거든요. 제목란에는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죠.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당신이 현재 한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쇼와덴코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공정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는 자신이 일본 화학업계 내부 인사라고 밝히며 쇼와덴코의 기술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가짜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화수소 정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촉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미세한 금속 이온이 용출되어 반도체 웨이퍼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적 이익을 위해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첨부된 기술 자료들이었습니다. 쇼와덴코 내부의 품질 관리 데이터와 공정 개선 검토서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기밀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지만 자료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볼 때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당신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가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이었거든요. 일본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죠. 네온 사인들이 번쩍이는 모습이 마치 제 머릿속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제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의뢰로 한국의 기술 자립 불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일본 기술의 치명적 결함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한국의 접근법이 더 우수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메일을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와덴코가 사용하는 정제 공정에서 온도 제어 방식의 한계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순물 농축 현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죠. 이런 정보는 해당 기술을 직접 개발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한국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공정 제어 방식이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정보를 윤성진 팀장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아니면 컨설턴트로서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가.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 자신의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일본 기술의 우수성이 사실은 허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한국인들의 열정과 혁신이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 정보가 진실이라면, 그리고 한국의 연구팀이 정말로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 역시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성진 팀장을 만나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은 돌멩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날 아침 삼성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 담긴 USB에는 밤새 정리한 익명 제보자의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가 곧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실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99.9998%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성진 팀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복잡한 화학 공식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 팀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성진 팀장은 제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즉시 다른 업무를 멈추고 저에게 집중했죠. 가방에서 USB를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컨설턴트 경력에서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담아온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 구조에 대한 배신이자 동시에 진실에 대한 충성이었죠. 어젯밤 받은 정보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USB를 건네며 저는 윤성진 팀장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진지함으로 바뀌어갔죠. 그가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어보는 동안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윤성진 팀장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쇼와덴코의 촉매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를 볼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이 오히려 더 올바른 길이었다는 뜻이군요. 그의 말에서 억누른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기술의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려왔던 연구팀에게 이 정보는 그야말로 해방선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접근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촉매 금속 이온 용출 문제입니다. 우리 AI가 제안한 새로운 정제법이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윤성진 팀장이 즉시 주요 연구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표정에는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갈수록 점점 더 확신의 참모습으로 변해갔죠. 마치 오랫동안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AI 모델에 새로운 변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기존의 실패 데이터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기술의 결함을 역이용해서 더 우수한 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연구소 전체가 새로운 에너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연구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고 회의실마다 열띤 토론 소리가 새어나왔죠.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강물이 갑자기 터진 것 같은 역동성이 건물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일본 기술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올린 제 전문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진 팀장과 연구원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창조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3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AI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한 공정 조건으로 진행된 불화수소 정제 실험에서 마침내 99.9999%의 순도를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었죠. 연속 생산 테스트에서도 품질 편차가 거의 없는 완벽한 일관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험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을 때 저는 뒤편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제가 이 역사적 순간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느꼈거든요. 윤성진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취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당신이 없었다면 이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실패를 기록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만했던 제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오늘 목격한 기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죠. K불화수소의 탄생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진실과 혁신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201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향해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삼성 본사 대강당에서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무대 위에 선 윤성진 팀장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순도 99.99999%의 K불화수소 개발 완료를 공식 발표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믿기 어렵다는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죠. 일본의 9-9을 뛰어넘는 10-9을 달성했다는 발표였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량 생산 체제까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작성했던 그 냉혹한 보고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이 일본의 경제 침략을 단 4개월 만에 완벽하게 역전시켰다는 소식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증권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대로 일본 화학업계 주식들은 폭락하기 시작했죠. 특히 쇼와덴코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이 이 발표의 파괴력을 즉시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화학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였습니다. 세계 불화수소 공급의 70%를 담당하던 스텔라케미파의 매출이 전년 대비 90% 급감하여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화학공업은 연간 60억 엔, 한화로 약 6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불화수소 수출도 무려 75%나 급감했죠. 다른 화학제품 생산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기존의 3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리타화학과 도쿄오카공업은 아예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본 뉴스를 시청하며 쿠로다 본부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전 도쿄 밀실에서 만났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뉘앙스가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자신했던 오퍼레이션 선라이즈가 오히려 한국 기술 혁신의 촉매제가 되어버린 아이러니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앞다투어 K불화수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일본 제품보다 순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대만의 TSMC와 중국의 SMIC가 K불화수소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 분야에서도 일본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한 안정성은 기존 일본 제품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죠. 3대 핵심 소재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역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 무렵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화학업체들이 한국의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해 온 것이었죠.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던 저에게 이제는 한국 기술의 분석을 의뢰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달 후 발표된 시장 점유율 현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K불화수소는 출시 한 달 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급락했죠. 30년간 쌓아 올린 일본의 독점 체제가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순간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중견 화학업체가 쇼와덴코의 불화수소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죠.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을 기술 식민지로 여겼던 일본 기업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인수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윤성진 팀장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을 이기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연말 즈음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들은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함께 일본의 참담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급률이 95%를 넘어선 반면 일본 화학업계는 전례 없는 타격을 받았죠. 일본 언론들은 이를 자충수라고 표현하며 아사히 신문은 수출 규제를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 분야에서 일본의 몰락은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일 불화수소 수입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30년간 구축해온 일본의 독점 체제가 단 몇 개월 만에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12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화학 소재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스 앞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반대로 일본 기업 부스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죠. 기술 패권의 완전한 역전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우연히 쿠로다 본부장과 마주쳤습니다. 몇 달 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그의 말에서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화학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수출 규제로 한국에 600억 원 규모의 타격을 주려던 계획이 오히려 일본 자신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겨준 결과였습니다. 2021년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면 그 참담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본 화학업계의 대한국 수출은 201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추락했고, 반대로 한국은 소재 수출국으로 급부상하며 아시아 화학 소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승부는 이미 결정났던 것이죠. 그의 말 발표된 글로벌 화학 소재 업계 보고서에는 K불화수소가 혁신적 기술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경험 위주의 개발 방식을 뛰어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연말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패배를 기록하러 왔던 제가 승리의 증인이 되어 돌아가게 된 운명의 아이러니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기술로 흥한 자, 기술로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현실로 증명된 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용기였고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오늘은 한국의 KCC가 일본 쇼와덴코의 불화수소 사업부를 공식 인수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년 전 그 오만한 계획을 세웠던 제국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무릎을 꿇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거대한 홀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까지. 이 순간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의 상징적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단상 뒤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 증인으로 초청받아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전 과정을 증언하게 되어 있었죠.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윤성진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치열했던 연구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었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상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확고했죠.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제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제가 목격한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마디를 뗄 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저는 한국의 기술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5년간의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죠.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기술적 격차를 분석한 결과 성공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자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자들이 메모를 취하는 손놀림이 빨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한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 127번의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실패 데이터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혁신적 사고. 저는 윤성진 박사님과 연구팀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거든요. 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성진 박사를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도 보였죠. 제가 그들의 고군분투를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일본 기술의 치명적 결함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진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죠. 그리고 결국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홀 안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일본의 내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정보가 촉매제가 되어 K불화수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굴의 의지로 써내려간 기적의 서사시였죠.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지난 2년간의 감동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홀 안의 사람들도 제 열정에 전염되어 더욱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패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2019년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신들의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일본 화학업계의 대한국 수출이 절반 이하로 추락하는 동안 한국은 소재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조차 이를 3년째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할 정도였죠.
과거의 독점과 오만이 혁신과 도전 정신에 무릎을 꿇는 순간인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이 아닌 한국인의 영혼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데이터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꿈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주려던 수출 규제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매출이 90% 급감했고 일본 화학업계는 연간 수백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대일 불화수소 수입은 6분의 1로 줄어들었고 30년간 구축해온 독점 체제는 단 몇 개월 만에 붕괴되었죠.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고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인수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결국 홀 안의 모든 사람이